여러분, 혹시 물건에 혼이 깃든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타자기를 집으로 들이기 전까지는요. 제 취미는 낡은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손때 묻은 카메라, 작동하지 않는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타자기의 그 묵직한 타건감을 사랑했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에 약간의 미스터리 요소를 가미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레오라는 이름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장마철에 박스에 담겨버려진 녀석을 데려왔죠. 겁이 많고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는 그저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레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녀석의 그 호박색 눈동자 속에 제가 알던 레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난달 교회에서 열린 대형 벼룩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구석진 곳에 노인 한 분이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계셨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가죽 케이스에 담긴 아주 오래된 레밍턴 휴대용 타자기였습니다. 낡고 녹이 쓴 타자기이면서 자판의 글씨도 희미하고 타자기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 자와 알 자 활대는 휘어져 있었고 롤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타자기에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마치 그 기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노인은 헐값에 그것을 넘기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품은 안 되네, 아가씨. 그놈은 주인을 가리거든. 집으로 돌아와 타자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타자기를 보고 하악질을 하며 털을 세우는 레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순하던 레오가 타자기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하악질을 해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털을 바짝 세우고 꼬리를 부풀린 채 뒷걸음질 쳤죠. 그런데 저는 낯선 물건 냄새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타자기를 닦고 기름을 쳤습니다. 뻑뻑하던 활대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 타자기가 새 것처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저는 기분이 매우 좋은데 옆에서 불안하게 쳐다보는 레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닦아낸 것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그 기계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의 봉인을 푼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달빛이 으스러미 비치는 어두운 거실. 시계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사건이 시작된 건 타자기를 가져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선명하게 들리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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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타자기 치는 소리와 타자기 줄 바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건조한 기계음. 제 작업실 쪽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건가 싶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상이 타자기 앞에 레오가 두 발로 서서 앞발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분위기는 매우 으스스했어요. 레오 맞았습니다. 제 고양이 레오가 타자기 앞에 뒷발로 서서 앞발을 번갈아 움직이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능숙한 타이피스트처럼요. 레오야?
제가 부르는 소리에 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보던 녀석의 눈이 형광색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레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하고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인 눈빛. 레오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타자기로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키 하나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탁!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에서 내려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평소의 레오로 돌아온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기에 꽂혀있던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일 사거리. 붉은 트럭. 멈추지 마.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꿈이라고 하기엔 종이의 감촉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지나다니던 사거리에 다다랐을 때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평소라면 멈췄겠지만 어젯밤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멈추지 마. 저는 저도 모르게 엑셀을 밟아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바로 뒤에서 엄청난 괴문이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한 붉은색 대형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멈췄더라면 가장 먼저 깔렸을 위치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레오가, 아니, 타자기가 나를 살린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타자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레오는 어김없이 새벽 3시경이면 나타나 타자를 쳤습니다. 오늘도 레오가 나타나 타자를 쳤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 로또 3등, 14, 22, 35, 박대리 서류 조작, 디폴더 확인, 투자하지 마, 그 회사 망해. 고양이가 알려주는 정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잡았고 소소한 금전적 이득도 보았습니다. 처음에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저는 이 기묘한 현상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에게 최고급 간식을 바치며 다음 예언을 기다리는 제 모습은 마치 광신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오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려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기계처럼 일어나 타자기로 향했죠. 녀석의 생명력이 타자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레오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격렬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활대가 엉킬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처럼요. 한참을 두드리던 레오가 갑자기 픽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갔죠. 레오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뽑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11월 4일 그놈이 나를 찾아왔다. 내 원고를 훔치러 나는 저항했다. 놈은 이 타자기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자판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 기계 안에서 죽었다. 춥다. 너무 춥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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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양이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타자기에 깃든 억울한 원혼이 레오의 몸을 빌려 자신이 죽었던 과거의 기록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행운들은 그저 원혼이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죠. 제가 타자기를 수리하며 닦아냈던 그 검붉은 녹. 그것은 녹이 아니라 굳어버린 핏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당장 이 저주받은 기계를 내다버리려고 했습니다. 타자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쓰러져 있던 레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제가 알던 고양이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기괴하게 꺾인 채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타자기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레오. 아니, 레오의 탈을 쓴 그것이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자판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아주 느리고 무겁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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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다 쓰여진 종이에 찍힌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너무 놀라 얼마 동안 정신을 잃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은 혼미했고 또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고 이후 정신을 다시 차려보니 그날 레오는 집을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는 지금 이 타자기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도 타자기 앞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손가락이, 저의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타자기를 자꾸 치고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탁, 탁, 탁. 오늘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부디 저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 타자기는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묘한 이야기 어땠나요? 여러분 집에 만일 오래된 타자기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억울함이 배어 있다면 오늘 밤 저절로 타자기가 소리를 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지금은 타자기를 중고로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대신 새벽 3시까지 무엇에 홀린 듯 아직도 노트북 자판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오늘 저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